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전북도민과 여야 국회의원, 대학생 등 천여 명이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은 새만금이 특화단지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전북도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30개 단체, 도내 대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발전이 다 모여서 국가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균형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오창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새만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27만 평으로 최근 3년간 2차 전지 기업 23곳에서 7조 원 투자 협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북은 결의대회에서 2차 전지 기업이 선호하는 새만금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기업에게 10만 평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차별화된 입지와 아리백 7연이 가능한 국내 유일 산단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역전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반드시 새만금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성일 하이텍과 첨보 BLS 등 유수 기술력을 갖춘 기업 14개사가 입주해 있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현재 39곳, 관련 연구기관도 20여 곳에 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지를 반드시 달성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꼭 만들어 냅시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군산대와 우석대, 원광대 학생들도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무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 새만금은 2차 전지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500만 전북인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500만 전북인은 영원한다.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으로. 특화단지! 한편 산업부는 오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역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3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2차 전지 투자 유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차 전지 밸류체인 가운데 유치되지 않은 배터리팩 제조업체와 투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2차 전지 업체들은 서로 할인해주거나 우대하는 협력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기업은 14개사가 새만금에 입주했으며 7개사가 입주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앞으로 5년 동안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핵심과 제조 공정, 현장 인력 등으로 구분해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와 군산대 등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배터리학과 신설과 교육 과정을 확대합니다. 또 전북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에 전문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해안형 수목원인 국립새만금 수목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산림청은 새만금 수목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목원은 오는 2026년까지 1,75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151헥타르에 전시와 문화, 경관지구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해안 식물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해안과 섬 지역 식물의 연구와 전시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에 찾아가는 열린 톡앤톡이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열린 톡앤톡에서
신흥초 교장의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요구에 지난 11일 신흥초 주변 3개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송동 주민 양모 씨의 한라 비발디 단지 앞 사거리 동시 보행신호 설치 건에 대해 동시 보행신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기초수급자 A씨가 성금 70만 원을 구암동에 기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어르신 A씨는 지난 26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와 함께 성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A씨는 사별한 부인이 많이 아프고 생계가 막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구암동의 더 어려운 분들에게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난해 백미 10kg, 70포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만 가동 이후 기존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과 상생 반환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용역을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김제시와의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저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새만금 신항. 2030년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선박의 저반이 가능한 6개 선석과 19만 제곱미터의 배후 물류 부지가 조성됩니다. 2040년까지 추가로 3개 선석이 더 만들어지면 자파와 컨테이너, 자동차 등의 수출입이 가능해지고 크루즈도 될 수 있습니다. 신항은 수심 14m를 유지할 수 있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는 반면 군산항은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심 문제와 신항과 취급하는 품목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군산항과 신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다를 경우 치열한 물동량 경쟁 속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산시가 군산항과 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과 군산항 항세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항의 개발 취지에 부합하는 특화 방안을 발굴, 상세 해법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군산항의 수심 보완과 새만금 신항의 특화 방안에 따른 상호 균형 발전 전략과 항만 행정체계의 단일화 영향 등을 분석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물을 통하여 해수부에서 준비 중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고 군산항과 신항을 단일한 관할지자체 구도에서 하나의 무역항으로 기능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항과 신항을 환홍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분쟁 중인 신항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을 분석합니다. 내년 4월 마무리되는 군산항과 신항의 전략 수립 용역, 두 항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 체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체통거리에서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시민체험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 하루 만에 모집 인원 200명을 넘겨 조기 마감됐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우체통 모형 전등, 자개 머리핀 등 10가지 공예 체험과 응원 엽서 쓰기, 우체통거리 투어로 이뤄졌습니다. 올해 6번째를 맞이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는 오는 9월 8일부터 9일 우체통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고등학생 100명이 일본과 베트남으로 해외 문화 탐방을 나서게 됩니다. 오는 7월에서 8월 중 4개 주제 중 각 주제별 25명씩 해외를 다녀오는 글로벌 문화 탐방을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글로벌 문화탐방은 군산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과 동일 연령의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탐방을 스스로 계획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산시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모집해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기계 설계와 섬유 제조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종사하는 우수 기술인 가운데 3명 이내의 명장을 올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명장은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명장 코너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명장의 숙련 기술과 비법을 전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바퍼스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일부터 문화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오순도순 봉사단과 숲티움 치유농장 커피동아리 단체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흥남동과 신풍동, 해신동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점심 식사 도우미를 하루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인문학 시간여행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시간여행을 운영합니다. 이번 인문학 시간여행은 인문학의 큰 줄기인 문학과 음악을 시대별로 알아보며 예술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류보선 교수와 교양학단 조규철 상임단원이 강사로 나섭니다. 군산시가 평생학습 수강생이 도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출석과 봉사, 체험 등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는 행복 포인트제를 운영합니다. 3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수강생에게는 포인트 확인서가 발급되며 군산의 6개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서 교환이 가능한 서점은 한길문고와 예스트 서점, 양우당, 마리서사, 리루서점, 조용한 흥분색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회암면과 우땀 요구르트가 홀몸이웃 건강챙김이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협력해 추진합니다. 홀몸이웃 건강챙김이 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배달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이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이불 사용으로 청결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